피디님 한번 찍어볼까요? 네. 그래서 이렇게 열고 사진기로 사진 찍는 것처럼 이렇게 찍으면 됩니다. 네. 이렇게 눈이 나오죠. 눈이 나오고 근시나시. 오늘은 어린이 가성근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이 진료를 보고 집에 갈 때쯤 되면 엄마들이 저한테 물어보시거든요. 선생님, 애들 핸드폰 많이 보면 안 되죠?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사실상 그건 물어보는 건 아니고 이제 저한테 애들 핸드폰 보지 않게 말 좀 해달라고 이제 부탁하시는 거거든요. 그럼 저도 어느 정도 이제 화답을 해드리죠. 얘들아, 핸드폰 보면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해드리게 되는데요. 바로 이게 오늘 주제인 가성근시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면 궁금증들이 많이 풀리실 거예요. 가성근시. 말 그대로 가짜로 근시가 생긴 거거든요. 근시라고 하는 게 원래 가까운 거는 잘 보이는데 멀리가 안 보이는 게 근시인 거고, 가성근시도 마찬가지로 근시처럼 가까운 게 잘 보이고 멀리가 안 보이게 되는 상황인데, 가성근시는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는데 반해서 진짜 근시는 정상으로 돌아올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이런 가성근시는 성인이나 어린이 모두에게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가성근시의 주범은 바로 핸드폰입니다. 우리가 보통 아이들한테 핸드폰을 많이 보지 마라, 가까이 보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그럼 왜 아이들이 핸드폰을 많이 하면 안 될까요? 첫 번째는 가성근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진짜 근시인 아이들이 근시 때문에 안경을 써야 되는 경우도 마음 아픈 경우가 되겠지만, 가성근시이기 때문에 안경을 쓰지 않아도 되는 그런 아이들이 안경을 쓰게 되면 그게 더 문제일 수 있는 거거든요. 두 번째는 진짜로 근시가 유발될 수 있습니다. 주변에서 책을 많이 보신다든지 공부를 많이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을 보면은 안경을 쓰고 있는 분들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거든요. 세 번째는 눈의 피로도가 올라갑니다. 우리가 근거리를 너무 오래 보게 되면 눈의 조절작용 때문에 근거리를 보게 하는 그런 근육들이 근거리 보는 쪽으로 많이 굳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멀리도 좀 봐야 된다든지 그런 작용이 필요하거든요. 눈이 아프고 머리도 아프고 어지럽고 그런 증상들이 있겠습니다. 가성근시를 진료 현장에서 어떻게 볼 수 있는지 대표적인 예를 좀 들어드릴게요. 7세 아이가 눈을 자꾸 찡그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안과에 시력 검사하러 어머니가 데리고 오신 거고, 그래서 검사를 해보면 실제로 시력이 0.2, 0.3 정도 나오고요. 만약에 진짜로 근시가 있는 아이들은 검사 전후가 근시의 양이 똑같습니다. 가성근시가 있는 아이들은 0.2, 0.3이었던 아이가 조절마비제를 넣게 되면 시력이 1.0, 1.0으로 올라갑니다. 조절마비 굴절 검사를 통해서 가성근시로 진단된 아이들은 핸드폰을 많이 본다든지 가까이 너무 많이 봤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가짜로 근시가 생긴 거니까 핸드폰을 안 보는 것만으로도 가성근시가 풀립니다. 여러분들도 정답은 아마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첫 번째는 핸드폰을 너무 오래 하지 말게 해주세요. 나이에 따라 좀 다를 것 같기는 한데 7세 이하가 되는 아이들은 핸드폰은 20분 이상은 보여주지 않는 게 좋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게 되고요. 초등학생 이후 되는 그런 아이들의 경우에는 공부를 하되 50분 이상 만약에 하게 되면 휴식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핸드폰을 너무 가까이 보여주지 마세요. 가까이 뭔가를 하는 것도 근시 또는 가성근시를 유발할 수가 있기 때문에 눈하고 거리가 30에서 40cm 정도 유지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세 번째는 어두운 데서 누워서 책을 보는 건 안 하는 게 좋습니다. 누워서 보게 되면 점점 팔이 이렇게 밑으로 내려오게 되죠. 저절로 이제 거리가 가까워지게 됩니다. 어두운 데서 만약에 우리가 책을 보게 되면 동공이 커지게 됩니다. 동공이 커지게 되면 우리가 수차라는 게 발생을 해서 글자가 선명하게 보이지 않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눈의 피로도가 마찬가지로 올라가게 되는 거고, 어두운 상태가 되면 약간의 근시 상태가 좀 더 유발되거든요. 시력이 나빠졌다고 판단이 되시면 우선 안과로 데리고 오셔서 조절마비 굴절 검사를 통해서 가성근시가 없는 걸 확인하고 안과적인 제한이 없는 걸 다 확인한 다음에 안경 처방전을 써주면 그걸 들고 안경점에 가서 맞추시면 되겠습니다. 학교 다닐 때 자잖아요. 이렇게 책상에서 이렇게 자고 해서 눌리고 나서 일어나면은 이가 이제 찍혀 있잖아요. 그게 이제 한 5분 잤으면 바로 풀리는데 만약에 한 10시간을 잤어요. 그럼 이게 풀릴 때까지 되게 오래 걸립니다. 움츠리고 있는 우리의 눈의 근육이 다시 펴질 때까지 오래 시간이 걸릴 수가 있어서 가성근시 상태로 오래 있었다고 하면은 진짜로 근시로 굳어지는 경우들도 많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 1살이 되면 사시가 있는지 유무를 보기 위해서 안과를 찾아야 되는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만약 그 시기 놓쳤다. 그럼 36개월째, 만 3세 때 오셔서 근시가 있는지, 난시가 있는지, 사시가 있는지를 보시게 되는 거고, 진짜 그러시면 안 되겠지만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는 안과를 가셔야 돼요. 시력 검사가 안 될까봐 주저하지 마시고, 협조가 안 되는 아이들한테서 이제 이런 기계들이 새로 나와서 찍어볼 수 있거든요. 피디님 한번 찍어볼까요? 네. 그래서 이렇게 열고 사진기로 사진 찍는 것처럼 이렇게 찍으면 됩니다. 이렇게 눈이 나오죠. 눈이 나오고 근시 난시 정도가 나오고,
그다음에 난시축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시력 검사는 만 1세 46개월 때 하시고 그 이후에서는 이상이 없다면 6개월에 한 번 정도 이제 안과를 방문하시면 되겠습니다. 핸드폰을 아예 보여주지 말자는 얘기는 아니고 정확하게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하게 되면은 아이들도 좋고 엄마들도 좋고 우리 눈 건강 지킬 수 있는 방법들이 있으니까요. 만약에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이 순간에 여러분들의 자녀가 안과를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다고 하면 일단은 안과를 먼저 가셔서 눈 상태를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